bass louder.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자, 2월 17일, 자, 공개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하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이고요. 이제 셋째 주가, 2월 셋째 주가 됐는데, 일단 오늘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이제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제 개별주 이 테마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의 순환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요. 오전 방송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최근에 이제 그 급등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의 그 흐름 자체를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아침에 우리 회원들은 그 종목추 나간 거 있으니까요. 그 문자로 나갔으니까 그 뭐 문자 확인하시고요. 일단 전일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뭐 잘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도 0.2% 상승으로 끝났고 뭐 다우지수는 이제 약보합이긴 하지만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현재 뭐 코스피도 보합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시초가 좀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시황 설명하고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9시부터 또 바로 본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지수하고 이제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종목들도 한번 네,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지수는 아침에 뭐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지수는 아까 아침에 뭐 미리 말씀드린 대로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뭐 큰 등락이 없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거의 보합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강보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폭 상승 출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뭐 설명드리거나 그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잘 끝났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불안하게 출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침에 일단은 그 개별주들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초록뱀이라고 띄워놨죠. 이게 뭐냐면 금요일 날 저희 회원들 중에 이제 단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 추천당한 종목인데 지금 아침에 16% 이제 급등 출발했죠. 금요일날 오후 늦게 좀 사놓은 건데 요게 방탄소년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뭐 키스트라든가 LB 세미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키스트 같은 경우에 3%밖에 못 올라가는데 초록뱀 이런 거는 지금 아침에 16% 급등 출발했거든요. 금요일날 그 오후 늦게 사놨기 때문에 뭐 매수 가격 대비 지금 말 그대로 16% 이상 아침에 우리 그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 있죠. 뭐 우수 AMS 같은 전원 종목들도 아침에 뭐 6, 7%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보니까 개별주들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일단은 뭐 기생충 관련 테마주에서 약간 돈이 좀 나와서 같은 이제 엔터주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뭐 그러니까 바른손 같은 것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쪽으로 돈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엔터주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약간 수급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터주들은 그렇게 종목들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튼 좀 공략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침에 지금 지수가 지금 뭐 약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약간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뭐 대형주도 그렇고 개별주도 그렇고 눈에 두드러지게 지금 확 이렇게 올라오는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초록뱀입니다. 왜냐하면 초록뱀 이거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은 크게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바닥에 있다가 지금 아침에 16% 이제 급등 출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이제 매물대 저항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제 금요일 날 공략하신 분들은 이럴 때는 그냥 단기로 적당히 이렇게 쳐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아침부터 좋은 수익을 주고 네, 시작을 하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초록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개별주들 그리고 테마주들 순환매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이제 아무튼 좀 사놓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냐면 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개별주하고 테마주들 많이 하시죠, 그죠? 물론 이제 대형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그 신규원분들 이렇게 그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실 때 종목 진단 같은 거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요즘에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형주하고 이런 것들을 공략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대형주 쪽은 이제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많이 줄인 상태에서 줄이시고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2월 달인데 총선 전후까지는 총선이 4월 15일 날 있는데 그 전후까지는 개별주 장세가 개별주로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주들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또 많이 올라오면은 또 쉬었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이 조금 쉬었다가 갈 때 그 잠깐 쉬는 동안에 누가 가냐면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또 그 많이 가죠. 그래서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지금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를 난 공략하는 걸 좋아했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개별주하고 테마주들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도대체 과거하고 현재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방에는 뭐 하루에 뭐 최소한 2-3명 이상씩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세요. 신규원들도 계속 들어오시고 기존 회원분들도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뭐 6개월 1년씩 이렇게 재연장을 해주시는데 감사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그 신규 회원분들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분들 종목 진단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옛날이랑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옛날이랑 뭐가 다르냐면 그래도 내가 주식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 과거 패턴하고 지금 패턴하고 너무 달라서 힘들다 이거죠. 예, 처음처럼 어서오세요. 네. 초록뱀 월요일날 사면 늦는다. 그랬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천한 거였는데 네네네. 초록뱀이 이제 그래서 추천했던 거예요, 그죠? 네, 금요일날 사서 넘어간다고 오후에 추천드린 거였는데 지금 아침에 바로 뽑아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개인들이 아무튼 그 테마주들하고 개별주들 순환매 도는 거 잘 모르시겠다 그래요. 네, 그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쭉 드리려고 그래요. 뭐가 바뀌었는지. 초록뱀도 이제 이게 단타 치려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뭐 하루죠. 하루도 뭐 거의 하루도 아니죠, 그죠? 네. 금요일날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산 거기 때문에 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수익 났으니까요. 근데 이게 순환매가 요즘에 이렇게 돕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테마주들이 요즘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돌아요.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바른손이 이제 이게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말에 미리 선침해놨는데. 이 바른손은 지금 기생충 테마주로만 알고 계시지만 대선주도 돼요. 이낙연 씨 거도 되고 윤석열 씨랑도 엮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기생충 영화랑도 엮이죠. 근데 상한가가 이게 4개가 나왔고 금요일 날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게 상한가가 5개가 잘 안 나와요. 연속 상한가가 5개가 잘 안 나오는데 바른손이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과열됐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들은 요즘 어떻게 되냐면 과열되면 잠깐 멈춰요. 삼성전자도 과열되니까 잠깐 쉬죠. 바른손도 과열되니까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충 영화 이 관련된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과열됐었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엔터주 쪽에서 요번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그 뭐예요 그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제 6집인가요? 아무튼 그 새로운 앨범을 최초로 발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세력들이 딱 갖다가 넣으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엔터주들 지금 기생충 때문에 그 특히 미국 쪽에서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세력들이 방탄소년단 이 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손 기생충 영화 급등했는데 이게 과열되니까 돈이 방탄소년단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보면 키스트 같은 게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한 18% 급등했어요. 그래서 급등하는 걸 쭉 보고 있다가 아 돈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확인하고 나서 금요일날 오후 늦게 다 보고 사는 거예요. 초록뱀 이걸 추천합니다. 금요일날 이거 보면은 재밌어요. 8%까지 올리다가 막 그랬는데 금요일날 대충 여기 매수한 가격이 1340원 50원 그쯤에서 추천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종가죠. 네. 거의 종가 베팅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월요일날 사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미리 사서 넘어갔거든요. 네. 아침에 이제 16% 급등한 건데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순환매예요. 한쪽이 과열되니까 다른 쪽이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론은 되게 쉽거든요. 뭐냐면 요즘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어느 특정 지역을 막 눌러요. 규제를 하고 그죠? 막 그래가지고 막 세금도 더 이렇게 세금도 더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그걸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한쪽이 과열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니까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우한폐렴 관련주 특히 마스크 급등 많이 했죠? 거기 과열되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돈이 빠져가지고 어딜 가요? 기생충. 기생충에서 기생충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났는데 아무튼 상한가가 5개가 나오니까 과열됐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분위기 좋으니까 방탄소년단 똑같은 엔터주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요즘에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노리고 들어간 게 초록뱀인 거예요. 키스트나 이런 것들 급등하는 거 다 보고 간 거라니까요. 차트를 주식 어디서 사요? 바닥에서 사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사요? 여기서 사시죠. 옛날에는 한 5년 전, 7년 전, 8년 전에 상한가가 30%를 바뀌기 전에는요. 뭐 사실 그랬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매매하면 수익이 그래도 3%, 5%운 좋으면 뭐 한 7%, 10%짜리 수익도 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안 됩니다. 매매를 잘하는 사람도 요즘에 이렇게 거래 터지는 자리 있죠? 이런 데 들어가면 거의 그냥 실려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면 다 여기 뭐예요? 초록뱀 같은 걸 공략해서 아침에 3%짜리 뭐 초단타 수익이 아니라 15% 정도 되는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환매예요. 여러분들 종가 베팅 좋아하시죠? 금요일날 거의 사실상 종가 베팅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리를 오늘 쭉 설명을 드리고 저희 방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죠. 초록뱀 얘기를 조금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부터 뽑아가지고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초록뱀이 문자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미리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오늘 급등할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리 만들어놨어요. 네. 주말에 미리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할 때 바닥에서 사는 데도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네. 보시면 초록뱀 BTS 문자가 이렇게 나갔어요. 네. 1시 15분쯤에 나갔으니까 거의 뭐 장 종료 뭐 한두 시간 전에 나간 거죠, 그죠? 초록뱀 저희 방은 재료를 다 써서 추천합니다. 방탄소년단 드라마. 방탄소년단 앨범보다는 이제 드라마 출연하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록뱀이 이제 그런 거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장가로 매수해놨어요. 그 가격대가 1340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시간에 의해서 7% 급등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16% 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수하고 나서 딱 한 2시간 만에 수익 이만큼 난 겁니다. 바로 월요일로 넘어간 거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순환매 있죠? 네. 개별주하고 테마주 순환매 이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이에요.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관련주들 아침에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좋네요. 네, 아침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지금 살짝 올려요. 여러분들 총선 2달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제 2달도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근데 총선 관련주 지금 막 움직이는 거 모르시죠? 제 방송, 무료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창재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한창재지가 황교안 씨 관련주 중에서 이낙연 씨 관련주로 따지면 남산알루미늄급이다 그랬죠? 이게 먼저 치고 나갈 거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난주부터 여기부터 얘기해 드렸거든요. 무료방송에서도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네. 제가 얘기한 게 3,000원부터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은 4,200원이니까 일주일 만에 40% 올라갔어요. 황교안 씨 관련주하고 윤석열 씨 관련주, 이낙연 씨 관련주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네. 대장주급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신호탄 쏘는 건데 살짝 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우한폐렴, 뭐 기생충 이제 이쪽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아무튼 우한폐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세력들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튼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개별주하고 테마주 쪽에 돈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신대요. 왜 그러냐고요?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최근에 일단 이 종목들 개별주 테마주 순환매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즘에 우한폐렴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그죠? 네, 중국에서 발생한 이 우한폐렴 때문에 그냥 뭐 거의 뭐 요즘에 뭐 약속도 다 취소하시고, 그죠? 외출 뭐 바깥 활동을 외부 활동을 거의 자제하고 계시는데 뭐 실제로 이제 요즘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극장 하여튼 뭐 식당 사람이 모이는 이제 그런 자리에 거의 진짜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 제가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기가 약간 침체가 돼요. 왜냐하면 소비 활동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눈으로 이제 개인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도 그 심리가 위축이 돼요.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도 소비 그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말 그대로 마켓 시장이에요. 심리가 당연히 안 좋아지면 거래가 줄어들고 당연히 매수산 이런 것들도 좀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침체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실제로 실물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걸 보면서 주식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지만 세력들은 그거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죠. 한마디로 개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매집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날려버립니다. 그럼 개인들이 못 따라붙거든요. 개인들은 식당 가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가겠어? 안 가겠지 뭐.
총선주? 아유 뭐 가겠어 나라도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은 그걸 항상 거꾸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랑 똑같은 그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벌어봤자 푼돈밖에 못 봅니다. 그 돈마저도 나중에 세력이 다 뺏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한폐렴 우려에도 그죠? 증시가 다 회복이 됐어요. 즉 지금은 조정을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그죠? 세력주들, 매집주들을 매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세력들의 돈이 어디로 가 있고 세력의 생각이 뭔지를 빨리 읽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은 조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뭐야 개인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 무릎을 치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우한폐렴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해피트리님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아주 짧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한폐렴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여러분들 연일 폭락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우한폐렴 때문에 지수가 급락한 거는 딸랑 이만큼이에요. 그죠? 요만큼 하락했죠? 캔들을 한번 세볼까요? 캔들을 세보면요 요거 첫날 처음에 급락했을 때 요거 한방, 그 다음에 요거 두개, 요거 세개예요. 요거는 빼자고요. 왜냐면 양봉이니까. 양봉이고 세 번째 음봉 여기랑 똑같이 맞춰놓고 끝났으니까 이거는 안 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중국 우한폐렴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 건 딱 3번밖에 없어요. 1, 2, 3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회복하는데 며칠 걸렸냐? 바로 일주일 만에 거의 다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틀 정도 아닌 척 하다가 또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우한폐렴 직전, 우한폐렴 급락 직전을 다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아니죠. 전세계 증시를 보시면 더 잘 만들어놨죠. 자, 순서대로 보죠.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미국 나스닥을 보시면요 중국 우한폐렴 때문에 딱 하루 하락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다가 신고가 났고요. 여러분들이 겁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하나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 이제 바로 회복을 시켰죠. 이 회복될 때는요 굉장히 빨랐어요. 한 번, 두 번 만에 딱 양봉 2개 나오니까 우한폐렴 직전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2월 초에 다 회복시켜 놨어요. 벌써 지금 2월 지금 거의 중순도 후반부지 않습니까? 오늘 2월 17일인데 그러니까 대충 한 보름 전에 이미 다 회복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다 회복을 시켜 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그런가요? 독일을 보시죠. 다 회복시키고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보시면 일본에 요즘에 뭐 지역 가치 이쪽도 뭐 우한폐렴 때문에 시끄럽죠? 근데 여기도 다 회복시켜 놨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이 2월 3일날 설 연휴 끝나고 와서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폭락했어요. 딱 하루 마이너스 8%, 종가는 마이너스 7%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놨어요? 다 메꿨어요. 개파락한 거를 거의 다 메꿨어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다 할 음봉 하나 없었어요. 요거 하나 있었네요. 거래까지 실려서 올라오죠. 네. 한마디로 전세계 증시가 크게 빠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 조정이 걱정되실 거예요. 맨날 보니까 뭐 확진자가 또 나오고 중국은 통계를 조작하는 것 같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답답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을 보면 크게 돈이 빠져나간 게 없고 다 원래 자리를 회복했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내고 있죠. 심지어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 어때요? 우한폐렴 급락하기 전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때문에 고생하셨냐면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년 동안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자 조정이 시작되거나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조정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지속될 때 있죠.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반등이 잘 안 나온다고요.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하면 확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급락하면 탄력이 없어서 그냥 이래요. 비실비실해요.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요. 미중무역 전쟁 때를 잘 보시면 처음에 급락했다가 처음에 반등이 좀 강했어요. 그나마. 근데 가면 갈수록 반등이 거의 없었다고요. 이 코스닥이죠. 코스피를 놓고 봐야죠. 네. 코스피를 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쪽을 보시면 그때는 코스닥은 그때 반등이 왜 세게 나왔냐면 그때는 바이오주들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어요. 처음엔. 근데 코스피를 보면 급락했다가 반등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조금 나오는가 싶었는데 이거는 뭐 3개월 뒤니까요. 그냥 반등이 없이 조금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반등이 없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미중무역 전쟁이 해결될 뻔했는데 또 싸우는 바람에 급락하고 급락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2년 동안 미중무역 전쟁 이게 풀리질 않으면서 증시가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때 고통스러우셨어요, 그죠? 힘드셨죠, 그죠?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반등도 안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럴 때 특징은 뭐냐면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벌써 이게 10월 달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뭐냐면 지금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확 우상향으로 바꿨죠? 이게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에 저점 찍고 10월 달부터 우상향으로 틀어서 만들었어요. 벌써 5개월 전에 다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약세장이었고 하락장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란 말은 그렇고 이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과거에는 약세장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반등 나올 때 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그전에는 이제 급락 나오면 반등 안 나오고 옆으로 돌리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쭉 급등했었죠. 작년 8월 달에 일본하고 이제 뭐 수출 규제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폭락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반등 한번 나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급락하기 전에 여기인데 여기를 메꿔버리잖아요. 다르죠? 이게 작년 9월 달부터 이미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매일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꺾었다가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꺾을 때를 한번 잘 보세요. 꺾었는데 반등 바로 나와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급락 나오기 전에를 제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는데 또 제껴버리죠. 급락 나왔는데 또 제끼죠. 이번에 급락 나왔는데 또 제끼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9월 달부터. 이미 6개월 전부터 계속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들은 뭐 하시냐면 급락 나오면 아이고야 손절해야지. 급락 나오면 그래 내 재산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손절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락하면 조정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싸게 판 주식을 나중에 비싸게 또 사요. 계속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손해를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거지 그거는 리스크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6개월 전부터 상승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상승장 초입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이거예요. 급락했다가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얘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못 믿으시더라고요. 9월달부터 10월달부터 주식을 사셨으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버셨겠냐 이거예요. 현금이 없이 종목만 물려 있었다. 그때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확실히 다르죠, 그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데 확 앞에를 제끼면서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상승장, 강세장 초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차트도 분석할 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에서 지지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네. 큰 흐름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지수는 지금 상승장으로 이제 돌려놨구나. 이제 그러면 상승장으로 상승장으로 딱 만들어놨으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대형주 쪽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개별주 쪽에서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을 내가 물렸는데 뭐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수익인데 뭐 팔았다가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 수익을 낼까, 개별주에서 수익을 낼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지수 이만큼 올린다고 대형주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대형주가 많이 올라와서 좀 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조정이 또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약세장이 또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셔야 될 때지, 현금만 들고 불안해가지고 함부로 손절하고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네. 아, 예. 자유로운 영어님, 자, 요번에 그 1년 연장 가입하셨어요. 네.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우리 자유로운 영어님이 이제 폭락장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투자 성향이 좋으신 분이세요. 요번에 또 아무튼 또 1년 연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기존한 분들 이렇게 1년 연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우상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또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대형주냐, 개별주냐, 어디에서 수익을 낼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별주에서는 실적주 갖고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뭐 저평가된 기업 갖고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테마주나 개별주 시원한 거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은, 아니면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니까 뭘 얘기하는 사람이겠어요. 이 중에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실적주보다는 총선주가 더 싱싱해요. 네. 이게 더 빨리 수익 나실 수 있으니까 이쪽을 해보시죠. 이렇게 설명드리고 종목 추천하고 종목을 매수시켜드린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팔면은 왜 팔았는지, 자 여기서 팔았는데 현금이 생겼죠? 이 돈은 어디로 가져갈 건지, 세력은 어디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설명해 드리고 리딩하는 사람이 주식 전문가인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실물 경기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하고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됐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 보세요. 코스닥보다 지금 코스피가 더 강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훨씬 강하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세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개별주 장세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날리려고 지금 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돈은 들어오는데, 거래량 보시면 많죠, 그죠? 돈은 들어오는데 지수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쏠려고 이제. 우리 자동차 경주 보면 기름 다 채워놓고, 그죠? 출발선에 딱 차들이 딱 대기한 상태에서 뭐예요? 일본 말씀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잡는다 그러죠? 그 악셀레이터를 막 밟으면서 이렇게 웅웅웅 거리면서 이제 그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수십 대의 차들이 출발선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주들이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거래량을 보시라니까요. 세력이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여요. 이게 보이세요, 이거? 이걸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개별주 테마주들이 언제 급등하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급등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저녁 방송도 이제 매일 하는데, 회원들한테 이제 좀 무료 회원들한테도 수익 많이 내시라고, 불안하지 말고 수익 내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항상 잘 들어주셔서
좋은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한폐렴 때문에 제가 너무 투매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했냐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어도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면 수익이 절대 안 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한가 서너 개 나올 종목을 들여도 그분이 불안하면 팔고 그냥 혼자서 팔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요. 자, 근데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네, 코덱스 선물 인버스인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코덱스에서 하는 건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죠, 이거는. 이게 뭐냐면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건 뭐냐면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면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ETF죠. 자, 코스닥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뭐 주식하면서 차트에다가 이런저런 뭐 지표들 많이 쓰시죠. 뭐 보조지표 많이 쓰잖아요. 뭐 일목균형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볼리전 밴드 기타 등등등 뭐 잘 쓰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보조지표 중에 가장 훌륭한 보조지표는 인간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지표 하나를 보여드리죠. 코스닥이 급락한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급락한다에 돈을 많이 건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잘 보시면 코스피에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코스피에 신용비율 상위 종목인데 여기에서 1위가 누구냐면 보통은 이제 개별주 옛날에 써니전자 이런 것도 1등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게 신용이 가장 높아요. 이게 뭐냐면 방금 보신 차트인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게 바닥인 줄 이제 차트로만 봐서 바닥으로 이제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코스닥이 급락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인들이 신용을 엄청나게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신용 상위 종목 1위예요, 이게.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쓴 종목 여러분들 급등하는 거 보셨어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어디다 벌었다고요, 돈을? 도박한 건데 어디다 베팅했냐면 코스닥 급락한 데 베팅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코스닥 지수를 잘 보시면 직전 고점이니까 못 가겠네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직전 고점이니까 떨어지겠지. 제가 보기엔 차트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개인의 생각이 맞을까요? 근데 더 웃긴 건 코스피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도 뭐 코스닥 지수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앞고점을 지금 직전 고점 여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죠? 못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개인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요렇게요. 요번엔 이걸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스탁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신용이랑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개인들이 그 신용 말고 스탁론 대출해가지고 뭘 가장 많이 샀냐면 매수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샀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건 인버스인데 더블이에요. 2배짜리. 코스피 지수 급락하면 2배로 돈을 버는 거에다가 베팅했어요.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뭐 했단 얘기예요? 코스피 급락에 그냥 코스피 하락도 아니고 급락에다가 풀 베팅한 겁니다. 개인들은 하락에다가 베팅을 해놨어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급등하지 않던가요? 개인들의 생각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제 뭐 맞다 안 맞다 뭐 사람마다 얘기가 틀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신용 많이 쓰시고 저렇게 대출론 저렇게 몰빵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맞더라고요. 세력들이 지수를 하락시키려고 하다가도 여기 신용이 많이 걸려있네 그러면 거꾸로 지수 올려버려요. 참고하시라고요. 중국 우한폐렴 때문에 증시도 빠르게 회복이 됐지만
지금 여기에서 개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지수가 급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식당에 사람 없거든요. 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겠구나. 주시장도 안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거에 베팅을 지금 풀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세력들의 돈이 몰려있는 그 매집주에 그쪽에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 얘기, 시황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염병 테마주 최근에 이제 그 우한폐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선주하고 엔터주들 있죠. 여기 뭐 방탄소년단 요런 얘기 한 번 더 짚어드리죠. 네. 자, 잠시만요.